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공중보건학을 가르칠 이승훈입니다. 새 교재가 나와서 새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새 교재는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볼륨을 좀 줄였습니다. 볼륨을 줄이고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고 옛날 문제들을 좀 과감히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륨은 좀 줄었지만 내용은 좀 더 알차지고 정오표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수정과 수정을 거듭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교재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때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재가 될 것으로 믿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이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공중보건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떤 데에 치중을 해서 공중보건학을 공부를 해야 할지 그 다음에 고득점이란 말은 좀 그렇고요. 만점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좋을지 제가 다년간의 경력과 수험생 여러분들, 응시생 여러분들을 온오프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시험장에서 제가 직접 마주치면서 터득한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창하게 말하면 뭐 출제 경향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선 공중보건학의 최근 출제 경향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예년에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물론이고 제가 수업 중에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를 빠뜨리고 있다가 시험에 나오면 나만 손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외워뒀다가 혹시 안 나오면 그건 본전치기 하는 거니까 일단 중요하다고 중요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 외우시고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전에는 나오지 않던 아주 세세한 수치 같은 것들이 세상에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다 외워야 하나 생각을 하겠지만 뭐 외워야지 어쩌겠습니까? 별 도리가 없고 두 번째는 예전에 안 나오던 그런 새로운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인병을 성인병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추어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퇴행성 질환, 만성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비감염성 질환 이렇게 말을 해야지 더 맞겠죠. 비감염성 질환의 진단 기준이 바뀐 거 이런 것들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첨예한 이슈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것들이 지금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도 공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뀌는 법령 이게 또 되게 중요해서 소음 진동에 관한 법률 같은 것들은 이제 나온 지 한참 됐고 최근에는 빛공해에 관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하고 저희 교재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향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시험에 대한 좀 분석을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시험에 대한 분석을 해야 우리가 좀 더 영악하게 스마트하게 시험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우선 단순 암기 과목이긴 해요. 공중보건학이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한 어떤 전공을 했더라 할지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 암기라고 해서 무작정 다 외우는 그런 방법은 너무 피로도가 빨리 오고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를 직접 보실 기회가 잘 없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또는 제가 시험장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1년에 거의 한 6, 7군데 정도는 시험장을 가는데 거기서 만나는 또는 인터넷 카페에다가 이제 고민을 토로하시는 수험생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가장 많은 고충이 뭐냐 하면 몇 회독을 하고 진도를 다 나가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중요사항은 다 내가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을 보니까 고득점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 암기에 치중했다던가 아니면 문제 함정에 빠져서 문제를 위한 문제 또는 변별력을 주기 위한 그런 문제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고득점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우선은 이론인데 이게 이과적인 이론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공부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상식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게 공중보건학의 챕터를 지금 보시면 저희 교재가 챕터 1부터 챕터 15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과적 내용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공학적인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화학 반응을 뭐 알고 있어야 된다거나 반응식을 파악 이런 것들은 아니고 상식적인 수준의 이과적 마인드 그런 저변이 조금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잘 익숙하지 않았던 과목이라든가 배우지 않았던 과목들은 아예 나는 잘 몰라 이러면서 덮어버리거나 그냥 다 외우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간단한 상식적인 그런 그 이론의 베이스만 깔아놓으면은 공부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암기할 것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요령이 생기는 기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진도도 빨리 나가고 심지어는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에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와 보기들의 면면을 보아하니 얼마든지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유추해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구나 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과적 이론을 토대로 한 암기, 이해하고 암기하자 이런 부분들을 첫 시간에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잘 잊어먹지도 않게 될 뿐더러 외워야 될 내용이 확 줄어드는 그런 수월한 공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방금 전에도 인사 한 말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때까지 함께 할 겁니다. 저는 요 한 과목만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드리고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 선생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인터넷 카페가 있어요. 이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은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 이렇게 한글로 검색을 하시면 제 캐리커처가 대문에 딱 나와 있는 카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가입을 하시면 뭐 등록 절차 뭐 이런 것 복잡하게 필요 없이 바로 질문을 올리실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질문 게시판이 검색이 가능하세요. 이게 2013년부터 계속 연중무휴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 그런 질문방이기 때문에 질문방이 어느 정도는